대한민국 국민은 핵무기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21세기 국제안보의 가장 복잡한 퍼즐 가운데 하나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3년 육자회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외교적 시도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은 오히려 고도화되었습니다. 미국은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에는 북한보다 미국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동아시아 전략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대미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했습니다. 첫째, 미국으로부터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이 자신을 제거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둘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식량과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 개발에 투자할 달러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외화를 획득할 루트가 차단되어 있고 해외 자본의 유치도 불가능합니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통미봉남 전략을 선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에 종속되어 있으며 대미 관계 개선 없이는 체제 수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였습니다.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으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회담 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을 지렛대로 삼아서 대미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협상 의제를 쪼개서 단계별로 이익을 주고받는 살라미 전술을 썼습니다. 영변 핵시설을 내놓는 대신에 민생 경제에 치명적인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핵시설과 핵물질이 폐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양측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회담 결렬 직후에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에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외무상 리용호는 전면 해제가 아닌 부분 해제를 요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핵 프로그램의 전면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회담 결렬의 이면에는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압력이 작용했습니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트럼프가 합의에 지나치게 집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에 합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에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트럼프의 판깨기 전술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원칙을 내세웁니다. 표면적으로는 타당한 요구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핵무기는 북한 체제의 생존을 담보할 최후 보루입니다. 김정은은 안전장치 없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리비아와 이라크의 사례는 아무 조건 없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의 타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다피는 핵 개발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뒤에 서방의 군사 개입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미국의 침공으로 정권이 붕괴되었습니다.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조건에서 북한이 CVID 원칙을 선뜻 수용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워싱턴의 강경파는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선제적 조건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실패를 처음부터 예정된 결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일정 수준의 핵 동결과 시설 폐기를 이행하면 제재를 완화하는 접근법은 실질적인 진전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는 단계적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교환하는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완벽한 검증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인 타결을 회피하는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세력의 이익과 맞아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트럼프가 노딜을 선택한 배후에는 군산복합체가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1년 퇴임 연설에서 군산복합체를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군대와 기업의 결합체가 권력을 장악해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국방비 지출이 교육과 보건, 복지에 쓰일 재원을 고갈시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는 나라입니다. 2025 회계연도의 국방부 예산만 해도 약 8,500억 달러였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약 3.0% 내지 3.3%를 국방비에 사용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세계 국방비 지출 총액의 약 38% 내지 40%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국방비는 약 2,470억 달러였습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로키드 마틴 같은 대형 군수 기업의 먹잇감입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연동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드, 패트리엇, 이지스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진 2017년 전후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급증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되면 미국산 무기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군산복합체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 군수업계는 정계를 대상으로 강력한 로비 활동을 합니다. 퇴임한 장군은 군수기업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전직 고위 관료는 로비스트가 되고, 로비스트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군수기업들은 막대한 정치자금을 뿌리면서 상하원 군사위원회 의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로비 활동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의원들을 설득합니다. 군수기업들은 미국 전역의 선거구에 생산시설을 분산시킵니다. 무기 구매 계약의 축소가 지역구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방 예산의 확장을 지지합니다. 북한의 위협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방비를 증액시키게 만듭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압박하는 레버리지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천문학적 비용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할 때마다 미국 군수업계는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대한민국의 F-35 도입, 일본의 방위비 증액도 북한 위협을 배경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의회는 북한의 비핵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도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만듭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세력 팽창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 약 28,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 목적만이 아닙니다. 주한미군 기지는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 군사력을 전개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사정거리에 두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감축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견제라는 새로운 전략적 목적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더 높아졌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거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의존 구조가 해체될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자주 외교 노선을 펴고 독자적으로 대중관계를 모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의 현상 유지는 대한민국과 일본을 동맹국으로 묶어두는 수단입니다. 비핵화의 성공은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가치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미국이 동아시아 동맹 강화와 미사일 방어망 구축,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데 명분을 제공합니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겨냥합니다. 하지만 사드의 레이더 탐지 범위는 중국 내륙 깊숙이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드 배치에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과 방위비 대폭 증액도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타깃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입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 체제는 북핵 억제를 앞세우면서 사실상 중국 포위망의 성격을 띱니다.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국을 견제할 거점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동맹을 결집하는 명분이 약해집니다. 북핵 문제의 장기화는 미국의 불리한 결과만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불안정한 존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북한 문제를 해결보다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바이든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중국과의 파워게임에 북한을 체스판의 말로 활용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현실이 북한의 비핵화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